아직도 안이 물러갔느냐? 예, 전하. 인군이 먼저 모범을 보이지 않고 어찌 백성이 따르기를 바라겠사옵니까? 배습을 버리시어 풍속을 바로 잡으셔야 하옵니다. 소경사를 글쎄 소격사 혁파만은 윤호할 수 없다지 않았느냐? 전하, 한나라의 임금으로 어찌 공로를 버리시려 하시옵니까? 혁파할 수 있는 것이었다면 왜 진작 혁파하지 않았겠느냐? 밤이 이미 깊었으니 물러들갔다가 내일 다시 오라 이르라. 전하의 윤화가 있으시기 전까지는 신등 한치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옵니다. 너희들이 지금 나를 시험함이더냐? 전하, 공로를 주의하소서. 지금 이 장면은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인 조선조 중종 13년, 그러니까 1518년 9월 2일 한밤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밤중, 그것도 임금이 사는 깊은 곳에까지 들어와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한치도 물러나지 않고 있는 이 신하들. 이들은 당시 언로,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자면 언론을 담당하고 있던 이른바 대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보더라도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이러한 일들이 다른 시대도 아니라 우리가 흔히 전제 왕권의 시대로 알고 있었던 이런 시대에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겠는가? 그것은 그만큼 당시 언로가 널리 열려 있었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동시에 또 그만큼 대간들의 활동이 활발했다라는 의미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때로는 언로를 담당하고 있었던 대간과 그 언로를 우선하고 소중히 여겨야 할 책무를 갖고 있는 왕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 관계가 형성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무려 500년 전인 그때, 그 시대에 이토록 언로가 활발할 수 있었던 배경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역사의 라이벌, 오늘은 조선조 중종 중반기 왕과 대간 사이에 근 반년간을 끌었던 소격서 혁파 사건을 통해서 그런 의문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간에 떠도는 소문 들으셨습니까? 5월 5일에 땅이 꺼지고 대난리가 일 것이라고들 합니다. 그게 대체 무슨 소리가? 젊은 선비들이 나서서 무당을 내쫓는다, 구슬을 없앤다 하더니 천지신명기에 죄를 받는다는 것이지요. 하하, 이런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있다든가. 하긴 우리가 아무리 앞장서서 풍속을 바로잡자 한들 무슨 소용인가? 웬만한 사대부가에서는 아직도 은밀히 무당들을 불러들이고 있는 모양이니 백성들이야 더 말해 뭘 하겠는가? 소격서부터 혁파해야 하네. 그런 허황된 풍습을 바로잡자면 우선 대궐 내 성황당이라고 할 수 있는 소격서부터 없애야 한단 말일세. 주상께서 모범을 보이신다면 백성들이 어찌 따라오지 않겠는가? 이러다 뿐인가? 하나 쉬운 일이 아니니 문제일세. 주상께서 즉위하신 이후 수십 수백 차례 간은 들였지만 소격소만큼 혁파할 수 없노라고 버티고 계시질 않는가? 그러니까 이번엔 대감들이 제대로 나서야 한다는 것일세.
중종조에 들어와 간간히 논의되던 소격서 문제가 대간들에 의해 본격적으로 혁파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조광조의 상소로부터였다. 신홍문관 부제학 조광조 아래옵니다. 나라에서 소격서를 설치한 것은 임금이 앞장서서 백성들에게 사교를 가르치는 것과 같사옵니다. 설사 민간에서 도교가 성행한다 해도 이를 막아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 임금의 도리이온데 오히려 사교를 받들어 축수와 기도를 빈번히 하니 백성들이 과연 임금께 무엇을 본받겠사옵니까? 아감히 결단을 하시어 소격서를 혁파하시옵소서. 선대조 때부터 이미 행하여져 오던 일을 어찌 내 마음대로 혁파하겠느냐? 윤호할 수 없다고 전하거라. 예. 이미 예상했던 일 아닌가? 지금부터 시작일세. 당시 소격서가 정확히 어디에 위치하고 있었는지는 확실치 않다. 다만 궁궐 밖에 있었고 소격서가 있던 동네를 소격서동이라고 불렀다는 기록으로 보아 현재 종친부 건물, 그러니까 왕과 종친의 일을 맡아보던 관청이 남아있는 지금의 종로구 소격동에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소격서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는지 그 흔적에 관한 상세한 기록은 없다. 소격서랑 지금까지의 기록이나 자료들을 종합해 볼 때 대강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하는 추측만이 가능할 뿐입니다. 이것은 그 기록들을 참고해서 소격서의 모습을 대강 상상해 본 것입니다. 용제총화에 따르면 소격서에는 태일전과 삼청전 등 여러 개의 전각이 있어서 이곳에 수백 개의 위패와 그림들을 모셨다고 합니다. 그중 삼청전에는 하늘을 다스리는 옥황상제, 즉 옥청을 비롯한 세 신인 삼청과 도교를 일으킨 노자를 모셨으며, 태일전에는 북두칠성을 상징화한 머리를 푼 여자 모양의 신들을 모시고 그 나머지 여러 단에는 사해영왕을 비롯해서 저승을 다스리는 염라대왕 등 도교에서 받드는 신들을 모신 위패가 수백 개에 이르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격서에는 7명의 관리 이외에 10여 명의 도사들이 있어서 각종 제사를 담당했습니다. 제사를 지낼 때는 이들 도사들이 도경을 읽으면서 푸른 종이에 쓴 충문을 태우는데 주로 병낫기를 기원하거나 가뭄이 들면은 비가 오기를, 홍수가 나면은 비가 개이기를 기원했으며, 또 왕자가 태어나면은 그 장수와 복을 기원하는 등 주로 나라 일이나 왕실의 일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하지만 유교를 국시로 삼고 있던 조선으로서는 노자를 모시고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일 그 자체가 이단으로서 소격서의 문제점은 건국 초기부터 끊임없이 제기돼 왔던 것입니다. 게다가 후대로 내려오면서 차츰 여러 가지 제사들이 잡다하게 행해지고 거기 모신 위패만도 1000여 개에 이르는 등 잡신적이고 미신적인 요소가 강해지면서 소격서의 문제는 마침내 그 존폐까지 거론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명맥을 유지해왔던 소격서가 중종조에 와서 본격적으로 혁파 논의에 휩싸이게 된 배경은 과연 무엇일까요? 중종은 박원종, 성희안 등의 신하들이 반정을 일으켜 연산군을 몰아내고 추대한 왕이었다. 이러한 중종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연산조의 온갖 폭정을 정리해 도덕성을 회복하고 이상적인 유교 정치, 즉 새로운 왕도 정치를 실현하는 일이었다. 이를 위해 중종은 소학을 보급하고 향약을 보급하는 등 유교적인 통치 질서를 바로잡아 나간다. 또 당시 만연돼 있던 사치 풍조를 대신들이 앞장서서 배격토록 하고 정치 혼란기를 맞아 사대부가에서 공공연히 행해지던 무속 역시 철저히 배격한다. 그런데 정작 도덕적으로 가장 깨끗해야 할 왕과 왕실이 이단인 소격서를 그대로 두고 신봉함으로써 소격서는 대간들의 본격적인 지탄 대상이 된다.
전하, 임금은 하늘이 내신 것이니 무릇 그릇되고 간세한 생각이 없어야 하옵니다. 근데 임금이 어찌 이단을 믿어 복을 빌고 장수를 기원할 수 있겠사옵니까? 전하, 재앙이 있다면 심신을 닦아 덕으로 물리쳐야지 어찌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곳으로 재앙을 피하려 하십니까? 소격서를 속히 혁파하소서. 소격서만은 아니 됩니다. 전하, 지금 나라에는 흉년이 들어 백성들의 피폐는 극심한 지경이옵니다. 헌데 해마다 헛된 제사에 막대한 비용만 쓰고 있으니 이단 중에서도 폐해가 제일 극심한 것이 소격서이옵니다. 마땅히 혁파해야 하옵니다. 소격서가 그리 그릇된 것이라면 선대 왕조인 세종조나 성종조께서는 왜 혁파하지 않으셨겠소? 전하, 세종임금과 성종임금이 비록 성군이시나 소격서를 혁파치 아니하신 것은 큰 잘못이옵니다. 만일 그를 핑계로 혁파치 아니하신다면 뒷나라 임금 역시 성상을 핑계댈 테니 그 폐단을 어찌하시겠사옵니까? 그렇더라도 아니 됩니다. 선왕들께서도 못하셨던 일을 내 대에 와서 고친다면 그것은 나만 어질다는 것 아닙니까? 전하, 절대 윤호할 수 없으니 그리 아시오. 전하, 통촉해 하시옵소서. 소격서는 특히 대비를 비롯해 비빈 등 궁중 여인들의 사적인 기원이 잦아지면서 더욱 비판의 대상이 됐다. 아니, 주상께서 이 데뷔 전까지 웬일이십니까? 제가 혹 못 올 때라도 온 것인지요? 무슨 말씀을요? 주상의 용안이 퍽 수척해지셨습니다. 소자가 불민하여 정사를 올바로 펴지 못하고 있으니 어마마맞게도 불효가 막중이옵니다. 주상, 요즘 소격서 혁파 문제로 여간 고충을 겪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고충이라니요. 나라를 위한 충정에서 나온 대관들의 말을 귀에 기울여 듣는 것이 어찌 고충이라 하겠습니까? 한 나라가 바로 서자면 물론 언로가 열려야지요. 허나 왕실이나 임금이 언로에 이끌려 다녀서는 아니 됩니다. 주상은 주상 나름의 의지와 심지가 있어야지. 그래야 공론을 올바로 가려 수렴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오면 어마마맞게 우선 소격서가 어떤 곳입니까? 이 어미가 사철 그러지 않고 주상의 만수무강을 비는 곳이요. 왕실의 안녕뿐만 아니라 장차 이 나라를 이어갈 왕자가 태어나길 비는 곳 아닙니까? 그런 곳을 혁파하다니요. 하지만 신하들은 소격서를 미신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미신이라니요. 듣자 하니 한다하는 사대부 집안에서는 무당까지 불러 구슬을 하고 치성을 드린답디다. 그런 사람들이 소격설 미신으로 몰아붙이면서 혁파를 논해요? 구패를 타파하고 풍습을 아름다이 하기 위해서는 먼저 왕실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게지요. 대체 뭐의 구패라는 겁니까? 게다가 소격서는 이미 선대조로부터 내려오던 것입니다. 이를 어찌 함부로 없앨 수가 있단 말입니까? 보세요, 주상. 내 언제 주상이 하는 일에 관여한 적 있었습니까? 하지만 이번 일만은 안 됩니다. 이번 일은 주상의 소신대로 하셔야 합니다. 아셨지요?
소격서는 반드시 혁파해야만 한다라는 대간들과 소격서 혁파는 절대로 안 된다는 왕과 대간 사이의 이 줄다리기를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즉 아무리 최고 통치권자인 왕이라고 하더라도 결코 대간을 그리고 그 대간을 통해서 형성된 공론을 외면하거나 무시할 수는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대간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며 그 권한은 어디까지였을까요? 조선의 왕이 전제군주였다고는 하지만은 실상 모든 권한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선 왕 밑에는 최고기관인 의정부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의정부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의 합의기관으로서 나라의 모든 정사가 이곳에서 논의돼서 왕에게 올려졌고 올려진 사항에 대한 왕의 결재 역시 의정부를 통해서 각 관서에 전달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나라의 정사를 각 기능별로 담당하고 있는 육조, 즉 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가 각각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행정기관들을 견제하는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권력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 바로 이들 3사, 즉 홍문관, 사헌부, 사간원이었습니다. 대간이란 이 중에서 사헌부와 사간원의 관리들을 통칭하는 말로 일명 언관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이 중에서 사헌부는 주로 관리들의 기강 확립을 위해서 그들의 부정, 부패 등을 시정하는 언론의 역할을 담당했고 사간원은 왕의 잘못을 가려서 그를 시정해주는 역할의 언론을 주로 담당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대간들이 갖고 있는 임무의 특수성과 중요성으로 인해서 대간은 어느 기관에도 예속되지 않은 독립된 기관으로 존재했습니다. 또 이들 대간들은 비록 지위는 낮았지만 임금의 잘못 그리고 대신들의 잘못을 간하고 온갖 부조리를 척결하는 언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권한은 상당히 컸던 것입니다. 여기에 왕의 학문적 자문기관이었던 홍문관이 적극적인 언론 활동을 벌이게 되면서 특히 중종조에 와서 이 3사에 의한 언론은 더욱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대간 제도는 조선 초기부터 존재해왔고 때로는 왕권의 확립이라는 명목 아래 그 권한이 상당히 위축됐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태종 때에는 대간들의 언론이 원천 봉쇄를 당하기도 했고 연산조에는 사간원이 아예 폐지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대간 제도가 어떤 형태로든 계속 그 명맥을 유지해 오면서 왕과 대신들의 권한을 견제하는 그런 요인으로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간들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신분 보장과 함께 엄격한 자격 제한을 두었다. 우선 다른 관서와는 달리 그 직책의 중요성 때문에 절대 겸직을 할 수 없었다. 또 바로 그 때문에 조정의 대간이 하루라도 없어서는 안 된다고 했으며 대간은 늘 왕의 곁에서 직간하고 왕은 그러한 직간을 쾌히 받아들이는 것이 원칙이었다. 혹여 대간에게 잘못이 있어 홍문관에서 그 잘못을 논할 때는 반드시 의논을 거친 후에야 아뢰일 정도로 대간을 중히 여겼으며 설사 논박을 받더라도 임금은 경솔하게 바꾸거나 하질 않았다. 그래서 사직을 하더라도 사표가 수리될 때까지는 그 직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대간이기에 대간은 반드시 어떠한 결점도 없는 청렴결백한 사람을 임명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당시 대간들이 그리고 대간에 의한 언로가 얼마나 중시되어 있는가를 알 수 있는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중종 10년에 있었던 신씨복위 사건이었다. 근자에 들어 가뭄이 끊이질 않고 또 경기 지방에선 지진이 거퍼 일어나니 이게 대체 어쩐 일입니까?
아무래도 과인이 너무 부족한 소치인 듯합니다. 신들이 전하를 바로 보필하지 못한 탓입니다. 신들을 벌하여 주소서. 그것을 어찌 경들의 탓으로 돌리겠소? 널리 구원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전하, 예로부터 인구는 자연의 이변이 있을 때마다 언로를 열어 구원을 하고 널리 공론 듣는 일을 중히하여 싸웁니다. 구원을 하심이 가한 줄로 아뢰옵니다. 그간 강령하셨습니까? 그건 꽤 소원했었지. 자, 이리 앉으시게나. 주상 전하께서 구원의 전교를 내리셨다는 전가를 받으셨지요. 물론이네만 이복의 충암, 혹시 죽동궁에 계시는 폐비 신씨의 일을 어찌 생각하시는지요? 폐비야말로 억울하게 쫓겨나신 비운의 왕비가 아니신가? 쫓겨나신 뒤에도 주상을 못 잊어 매일같이 인왕산에 올라 경복궁을 바라보셨다는구만. 계비의 신 정경화후께서 원자기 씨를 낳고 승하하셨으니 이제 곧 새 중전 간택 문제가 얘기될 것이옵니다. 그렇다면 폐비 신씨가 복이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닐지요. 하긴 그분께서 어찌 쫓겨나셨는가? 아무런 명분도 없이 그저 반정 공신이란 자들이 스스로의 보신만 생각해 국모를 내몬 것이 아니었던가? 나라의 근본이 거기서부터 잘못됐습니다. 그러니 하늘이 체변을 내릴 밖에요. 바로 잡아야 합니다. 주상 전하께서 이번에 구원을 하셨으니 이 일을 상소해 보지요. 폐비 신씨. 신씨는 중종의 부인으로 연산조의 좌의정을 지냈던 신수군의 딸이었다. 하지만 반정을 통해 중종이 왕위에 오른 지 7일째 신씨는 궁 밖으로 쫓겨나게 된다. 반정할 당시 신씨의 아버지 신수군을 제거했던 공신들이 그 후환을 염려해 신씨의 폐출을 도모한 것이었다. 남편을 그리던 신씨는 이후 매일 인왕산에 올라 저 아래 중종이 있을 경복궁을 바라보며 애틋한 그리움을 달랜다. 중종 역시 신씨를 그리며 매일 인왕산을 바라보니 보이는 것은 그저 까마득히 너울거리는 치마뿐, 바로 치마바위의 전설을 낳은 중종과 신씨와의 애틋한 사연이다. 그런데 중종 10년 중종의 계비인 장경왕후가 죽자 신씨를 복위시켜 중전 자리에 앉혀야 한다는 상소가 구원을 통해 올라온다. 당시에 장경왕후 윤씨가 이제 죽고 또 이제 그 중종 10년 무렵에 그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인 현안이 이제 발생하게 되니까 이제 그 구원 그 교를 내리죠. 구원 교나 구원 그 유음을 내리게 되면은 이제 그것이 이제 시골의 향촌의 그 수령 방백들한테 다 전달이 되어서 그 고을에 방이 붙고 이제 그 방을 볼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최소한 그 문자를 이제 해독할 수 있는 그 사실은 그 일반 농민도 상소를 할 수 있지만 문자를 모르니까 이제 주로 그 문자를 해독할 수 있는 어떤 선비들, 시골 유생들이 이제
그 구원에 응한 상소를 이제 했죠. 말하자면 구원이란 임금의 조정 대신들뿐 아니라 온 나라 한 백성들의 공론을 들을 수 있는 중요한 언로의 하나였다. 전하, 신등이 삼가 보건대 전하께서 등극하시면서 함께 중전의 자리에 올랐던 신씨가 폐출돼 밖에 있은 지 벌써 10년이 넘었사옵니다. 예로부터 어지러운 일이 일어나는 것은 한 집안의 법도가 바르지 못한 데서 근원한다 했사옵니다. 대저, 임금이 대통을 계승해 왕위에 오르면 먼저 부부의 도리를 바로 해야 할 것이며 전하께서 지금이라도 법도를 바로 고쳐 신씨를 왕위에 앉히신다면 천지가 감흥할 것이요 백성들의 여망에도 부응할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에 의해 올라온 이 상소의 내용이 조정 내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킨다. 전하, 아무리 구원에 의한 말일지라도 종묘사직에 관련되는 일까지 불문에 붙일 수는 없사옵니다. 지금 중전의 자리가 비었다고는 하나 원자 아기씨가 계시옵니다. 헌데 이제 다시 신씨를 보기에 혹여 소생이라도 생긴다면 그 선후 문제로 나라의 근원이 흔들릴 것이옵니다. 당장 박상과 김용을 잡아다 신문하여 그 저희가 무엇이며 그 배우가 누구인가를 규명토록 하소서. 과인 역시 그들이 나라 일을 너무 경솔히 얘기했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하지만 구원으로 인한 진언이니 어찌 취재를 하겠습니까? 언로도 종묘사직이 있은 다음에야 있는 것이옵니다. 잡아다가 취지하소서. 대간들의 말뜻을 알겠습니다. 주문하도록 하지요. 아니, 취재라니. 대체 이런 경우가 어디 있답니까? 구원으로 인한 상소 내용을 가지고 취재를 해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래 가지고서야 앞으로 구원을 한다고 해도 누가 감히 입을 열겠습니까? 이러고 앉아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이러다 서시죠. 문제는 박상과 김정의 상소가 구원에 의한 것이라는 데 있었다. 지금까지의 관례대로라면 구원에 의해 올라온 상소는 서로 잘못이 있더라도 죄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다. 왕이 바른 말을 듣고자 구원을 한 것이니 모든 말을 다 거두어 쓸 것은 쓰고 버릴 것은 버리면 그뿐, 죄를 주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대사관 이행 등이 박상과 김정의 상소 내용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두 사람에 대해 죄 주기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대신들은 구원으로 인한 상소를 가지고 죄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에 나서 대간과 대신들 사이에 첨예한 갈등을 겪게 된다. 전하, 박상, 김정의 상소 내용이 비록 망령되긴 하나 구원에 의한 것이옵니다. 말이 쓸만하면 채택하고 그렇지 않으면 버리는 것이 구원의 도리인데 어찌 이를 죄 줄 수 있겠사옵니까? 언로를 열어 구원을 해놓고 죄를 준다면 이는 오히려 언로를 방해하는 일이옵니다. 네, 어찌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언로가 아무리 중하다 해도 언로 역시 종묘사직이 제대로 지켜진 다음에야 있는 것입니다. 어찌 언로만을 생각해 사직에 관한 일을 가벼이 넘긴단 말입니까? 전하,
저들이 신씨를 복이고자 이를 꾸몄다면 모르지만 이는 단지 구원에 의해 자신들의 의사를 밝힌 것뿐입니다. 지난 10년간 구원으로 인해 죄를 받은 자는 없었습니다. 너그러이 용서하시어 치죄는 마시고 타직에 그치게 하소서. 결국 박상과 김정은 형벌은 유보된 채 임지에서 압송돼 옥에 갇힌다. 그리고 이후 3개월간 구원 내용에 대한 취재 문제로 대간과 대신들 사이에선 끊임없는 논란이 계속된다. 사건은 정문에 오른 후로 경연 참석은 오늘이 처음이지. 예. 이제 대간의 반열에 들였으니 대간의 소임이 막중함을 한시도 잊어서는 아니 될 게야. 모쪼록 잘 인도해 주십시오. 간언을 할 때는 대의가 무엇인지를 잘 판단해. 함부로 부한 뇌동하는 일이 없이 소신껏 해야 하네. 명심하겠습니다. 오늘 자네의 첫 마디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할 게야. 참, 간원에 새로 들어온 사람이 있다고요? 정은 조광조이옵니다. 오, 조정원. 내 그대의 이름은 이미 익히 들은 바요. 어디 소견 있으면 말해보. 옛말에 천하가 잘 다스려지지 못하면은 백성들의 원망하는 말이 본물과 같이 터지니 백성의 말은 강물을 막는 것보다 어렵다 했사옵니다. 그 같은 백성의 말은 조정의 언론을 통해 공론이 되고 그 공론을 받아들임으로써 마침내 올바른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옵니다. 그러기에 임금은 부단히 언론을 넓히게 힘써서 여기 대신들로부터 저 아래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말을 자유로이 할 수 있게 하되 그 같은 말을 다 듣기가 어려우니 강간을 두어 그 일을 맡긴 것이 아니겠사옵니까? 헌데 근자의 전하께서 구원을 하시어 담양군수 박상과 순창군수 김정이 진언을 올린 바가 있사옵니다. 구원에 의한 말은 서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취재를 하지 않는 것이 관례이옵니다. 말이 지나치다면 쓰지 않으면 그만이건데 어찌 대관들이 그들에게 죄주기를 청하여 금부로 잡아들일 수가 있사옵니까? 이는 언론을 열어야 할 대관들이 언론을 막는 죄를 지으옵니다. 신성을 입어 비록 대간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으나 대간의 직분을 다하지 못한 이러한 사람들과는 함께 일을 할 수가 없사오니 양사를 봐주카옵소서. 지금까지 조정 내의 시비는 구원에 의한 상소 내용을 가지고 죄를 주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는 것이었지. 대간 자체의 잘못을 들어 파직을 주청한 사람은 없었다. 즉 구원에 의한 일로 죄를 주면 언로에 방해가 되니 죄 주지 말아야 한다는 정도였을 뿐 문제의 핵심을 꿰뚫어 언로를 담당한 대간이 오히려 언로를 막아 직분을 다하지 못했으니 파직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없었다. 다시 말해 언로의 본질을 꿰뚫는 명쾌한 논리였다. 결국 이 일을 수습하기 위해 논란을 일으킨 이행 권민수 조광조가 파직되고 새 대간이 구성된다. 하지만 조정 내 의견은 또다시 갈려 심지어는 대간 내부에서조차 이견을 보이기 시작한다. 이렇듯 대간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때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홍문관이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게 됐소이다. 언론 문제로 조정의 논의가 분열되고 있어요. 홍문관의 중의를 모아야겠습니다. 하면 생각하고 계신 것이라도 있으십니까? 잘못하다가는 또 누군가가 다치게 되네. 천하의 일이 꼭 옳고 옳지 않은 것만으로 갈라지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무슨 말씀이신지요? 대사관 이행과 대사원 권민수가 한 일은 종묘사직을 위한 일이었고, 조광조가 대간들을 파직시키라 했던 것은 언론을 위한 일이었네. 말하자면 양측 주장이 다 옳다는 것일세. 이른바 양쪽이 다 옳다는 양시론. 홍문관이 내놓은 타협안이었다. 결국 이 사건은 박상과 김정이 사면돼 다시 서영되고 이행과 권민수, 조광조가 다시 복직됨으로써 막을 내린다. 특히 언론의 본질을 가장 명쾌하게 뚫고 있었던 조광조는 이 사건을 계기로 조정에 화려하게 등장하고, 조광조와 뜻을 같이 하던 김한국, 홍원필, 김구 등 신진사림들이 언론을 담당하고 있는 3사를 중심으로 대거 등장하게 되는 발판을 마련한다. 신진사림들의 대거 진출, 그 뒤에는 중종이 있었습니다. 중종은 본래 연산군의 폭정에 대항한 신하들의 반정에 의해서 보위에 오른 임금이었습니다. 따라서 즉위 초기에 중종은 그 공신들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보위에 오른 지 10년째 공신 세력들이 하나둘 사라지면서 중종은 비로소 그 공신들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게 되고, 자신의 새로운 세력 기반으로 조광조를 비롯한 신진사림들을 대거 등용하면서 과감한 개혁 정책을 펼쳐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등장한 신진사림들은 대부분 대간직에 진출함으로써 자신들의 정치적 목표이기도 한 이상적인 유교 정치를 언론을 통해서 실현시켜 나갑니다. 미신적인 요소를 타파하기 위해서 많은 재물을 들여서 불교식으로 죽은 이의 명복을 비는 기신제를 격파하고, 왕실의 재정 조달을 위해 백성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었던 내수사 장리를 격파하는 등 이상정치 실현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은 과감하게 제거해 나갑니다. 하지만 대간의 권한이 점점 커지게 되고 마침내 그것이 왕권 그리고 왕실의 권위에 관련된 문제와 부딪히게 되면서 왕과 대간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소격서를 혁파하는 문제였습니다. 대간들이 사직을 냈다고요? 대간들이 사직을 냈다면 모두들 놀랄 터이니 서둘러 입사하라 하시오. 전하, 소격사가 요사하고 허무맹랑한 것이면 전하께서도 이미 다 알고 계신 바가 아니옵니까? 하나 전하께서 과감히 혁파치 못하고 계시니 대간들이 사직까지 하기에 이르렀사옵니다. 어서 속히 결단을 내려주시옵소서. 고칠 수 없다고 이미 여러 번 말하지 않았습니까? 설사 대간들이 사직을 하더라도 들어줄 수 없으니 그리하시오. 전하, 대간은 왕의 눈과 귀라 했거늘 어찌 조정에 대간이 없을 수 있겠사옵니까? 대간들의 말을 들어주시어 대간들이 제의를 다하게 하옵소서. 전하, 대간들의 뜻이 다른 데에 있는 게 아니질 않사옵니까? 오로지 전하의 마음을 바로 인도해 바른 정치를 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옵니다. 내 언제 대간들의 뜻을 좋게 받아들이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이번 일은 달라요. 윤호할 수 없습니다. 대간들의 끈질긴 소격서 혁파 요구에 중종의 대답은 오직 하나였다. 옳지 않는 것은 알지만 그렇다고 혁파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왕의 입장에 있어 소격서는 이미 뿌리가 오랜 것이고, 특히 왕실의 제사와 관련돼 있어 반유교적인 것을 떠나 결코 무시되거나 경시할 수 없는 것이었다. 따라서 사직을 청하면서까지 끈질기게 소격서 혁파를 논의하고 있는 대간들의 요구는
왕과 왕실에 대한 도전으로까지 비춰지게 된다. 조정에 대간이 없은 지 벌써 닷새가 지났습니다. 게다가 주상께서는 이 일 때문에 매양하시던 경영까지 폐하고 신하들의 배알도 허락지 않고 계십니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게다가 과거까지 임박하지를 않았습니까? 대관들이 없어 이 일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니 이 낭패를 어찌한답니까? 의정부에서도 합계를 내 다시 한번 주청을 드렸으니 결과를 기다려보는 수밖에요. 고맙습니다, 영성대감. 자네가 고마워할 일이 아니지. 조정을 위해 단안을 내렸으니 명심하겠습니다. 너무 서둘러 몰아붙이는 것 같으니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나가고 물러서야 할 때가 있는 법인데. 어서 편전으로 가시지요. 주상 전하께서 삼정승의 상소를 모두 거절하시고 대간들의 사직을 윤호하셨다 합니다. 대감들의 사직을 어찌 윤호하실 수가 있사옵니까? 대간의 일이라는 것이 어찌 소격서를 혁파하는 문제만이겠소. 헌데 오직 소격서 일만을 문제 삼아 출사치 않고 이로 인해 과거 시험까지 물리하게 됐으니 그 어찌 대간의 직분을 다했다 하겠소. 전하, 임금의 과실을 바로잡고자 하는 대감들의 청정이었사옵니다. 헌데 전하께서는 오히려 대감들을 물리쳐 언론을 외면하시니 이는 임금의 밝으신 도리가 아닌 줄로 아옵니다. 하면 대간들이 하는 말이라면 다 들어주는 것이 임금의 밝은 도리란 말이오? 대간들이 없어 과거 시험을 못 치는 한이 있더라도 소격서만은 역파하지 못하겠습니다. 전하, 이 일은 더 이상 거론치 마시오. 전하. 우리들의 정성이 부족했습니다. 새로이 대간직이 구성되지만 그들 역시 전 대간들의 편을 들어 사직을 청하고 하루에도 수차례씩 소격서 혁파 요구하는 대신들의 진언과 상소가 계속된다. 대간은 임금의 이목이니 하루라도 나오지 않으면 온갖 직무가 폐기됩니다. 부디 소격서를 혁파하시어 조정의 안녕을 찾으시옵소서. 전하, 사도를 숭상하면서 정도를 물리치시니 임금의 도가 이토록 떨어진 적이 없었사옵니다. 역사에 기록되어 후세에 전하면 실로 부끄러운 일이오니 쾌히 결단을 내리시옵소서. 게다가 전국 유생들의 공론을 대표하는 성균관 유생들까지 광화문 앞에 집결해 소격서 혁파를 상소하고 집단 농성을 하기까지 이른다. 왕과 대간과의 기나긴 줄다리기. 대간들은 마침내 마지막 방법을 선택한다. 소격서 문제에 관해 전하를 뵙고자 하오. 전하께서는 이미 침실에 드셨소이다. 그럼 이곳에서 대제하고 있겠소.
내일 아침 조강에서 여쭈라는 분부시오. 전하의 윤화가 있으실 때까지 대제하고 있겠다고 여쭈시오. 전하, 인군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소격서를 혁파하소서. 전하, 밝은 임금은 다른 사람의 남의 말을 듣기 좋아해 자기의 의견을 고집하지 않는 법이옵니다. 지금 대관들이 소격서 혁파를 청하며 사직을 청하는 것은 상을 주어야 마땅한 일이온데 어찌 왕의 위엄으로 공론을 배척하려 하시옵니까? 이는 어두운 임금의 할 일이옵니다. 밤이 이미 깊었으니 물러갔다가 내일 다시 아래라는 분부시옵니다. 설사 중벌을 내리신다 해도 소격사를 혁파하는 전하의 윤호가 계시기 전까지는 한치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여쭈시오. 전하, 소격사 혁파를 윤호해 주시옵소서. 부제학, 내가 졌소. 소격설 혁파하겠소. 성군이 망각합니다. 조선조 개창 이후 계속 이어져 내려오던 소격서가 마침내 혁파돼 소격서에서 사용하던 그릇들은 성균관 등에 거기 있던 그림들은 그림을 담당하던 관청인 포화서에 보내진다. 왕을 조금치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마침내 자신들의 뜻을 이룬 대간들, 그 뒤에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었다. 조선 시대의 대간이 사실 그런 역할을 이제 할 수 있었던 것. 그러니까 왕에 대해서 왕 앞에서 극언을 일삼을 수 있고, 이제 그런 예를 우리가 이제 그 실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많이 읽게 되는데, 근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제도적으로 보장이 돼 있었다는 거죠. 경국대전이라고 하는 사실 그 중세 단계의 그 국가 쳐놓고 그런 법전에 입각해서 왕조를 세우고 또 이제 그게 입각해서 통치해간 나라는 진짜
조선 왕조가 어떻게 보면 이제 유일하다고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경국 대전에 이제 그 규정이 되어 있는 거죠. 또 이제 대간이 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중요한 제도는 대간은 포편의 대상이 안 된다는 거죠. 인사고과의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자기 소신에 따라서 그 소신이라고 하는 것은 유교의 그 어떤 왕도 정치의 어떤 이상을 구현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념적인 토대 위에서 이제 그게 어긋나는 것, 그러니까 어떤 패도적인 것이라든가 왕의 어떤 그 척신적인 어떤 이런 요소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보이게 되면은 또는 음사적인 이런 것이 보이게 되면 이제 가차없이 논계를 하고 이제 그런 어떤 특성을 이제 나타냈고 그것이 결국 이제 대간의 어떤 그 권한이 강화되어 가고 또 언권이 굉장히 강화되어 가는 이런 것으로 이제 나타났던 거죠. 소격서 혁파 문제를 둘러싼 왕과 대간들 간의 힘겨운 줄다리기는 결국 대간들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공론이라는 무기를 앞세운 대간들의 집요한 요구는 차츰 중종을 지치게 만들었고 마침내는 왕권을 위협하는 또 하나의 위험 요소로까지 인식됨으로써 중종과 대간 사이에 메울 수 없는 큰 틈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틈은 그간 대간 세력의 지나친 비대화에 불만을 느끼고 있던 반대 세력에게는 반격의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른바 기묘사화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대간 제도라고 하는 독특한 제도를 통해서 500년 조선 왕조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비록 전제군주 시대였다고는 하지만 조선의 왕들에게는 그들이 결코 외면하거나 무시할 수 없는 가장 큰 의무, 즉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기 위해서는 일개 백성에서부터 조정 대신들에 이르기까지 온 백성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의무가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언로를 제대로 열어놓고 그 언로를 통해서 얻어진 공론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왕, 그것이 바로 성군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였고 그래서 많은 왕들이 무엇보다도 언로를 두려워하면서도 또한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조선 왕조 500년 역사를 이끌어올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또 이것이 그토록 언론의 자유에 목말라 했던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조선 왕조의 역사가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오는 또 하나의 이유인지도 모르겠습니다.